책은 읽었는데 남는 것은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뇌한테 우리는 이거를 각인시켜줘야 돼요. 이 정보는 중요한 거다. 뇌야, 너 이거 까먹으면 안 돼. 내 인생에 적용돼야 돼. 성공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서 당신은 성공할 수 있었나요? 라고 물어보게 되면 거의 대부분이 빠지지 않고 얘기하는 하나의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독서를 했기 때문이다 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가 그러했고, 세계에서 투자를 가장 잘한다는 버크셔 해서웨이의 워렌 버핏, 그리고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그러한 위대한 기업가들 뿐만 아니라 영성학자들이나 수많은 동기부여 코치들까지 독서의 중요성을 1위로 꼽는데요. 사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책을 좀 읽은 편이라서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럼 나도 성공을 하는 건가? 나도 성공을 하겠네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고백드리면 저는 한동안은 성공과는 전혀 거리가 먼 인생을 살았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순간에는 책 읽는 게 성공하고 상관이 없는 건가? 책 읽어도 안 되던데? 라는 불만족 요소와 더 이상 책을 읽으려고 하지 않고 핑계대면서 합리화하는 그런 저를 만나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드릴 이 요소를 깨닫고 나서 저 또한 부자의 길로 들어설 수 있었는데요. 알고 보니까 책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책을 읽는 방식이 문제였습니다. 오늘 영상은 책을 많이 읽고 있는데 자신의 삶이 변화되는지 모르겠거나, 책을 보긴 보는데 그러한 내용이 자신의 삶에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보신다면 정말 도움이 될 영상이라고 자부하니까요. 끝까지 꼭 챙겨보세요. 첫 번째, 책은 목적의식을 가지고 읽는다. 여러분들은 책을 고를 때 어떤 기준으로 고르시나요? 대부분이 책 제목 아니면 작가, 표지 디자인 보고 고르시는 분들도 많고, 요즘에는 광고를 통해서 책을 접하게 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독서라는 것은 그러한 외부 요인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명확한 목적의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냉정하게 얘기해서 책을 읽는 목적을 자신이 더 성장하기 위해서, 즉 성공하기 위해서, 결론적으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일 텐데요. 돈을 벌게 하는 독서법 역시 명확하게 따로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책을 읽기 전에 목록부터 작성했어요. 무슨 목록이냐면요, 제가 가지고 싶은 거, 제가 되고 싶은 거, 제가 하고 싶은 거, 그런데 내가 지금 결핍 상황에 있는 거, 제가 부족한 거인 거죠.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리스트업을 가장 먼저 했습니다. 그렇게 리스트업을 한 다음에 그 리스트업 내용에 쓰여져 있는 그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책이 무엇인지를, 즉 목적의식인 거죠. 목적의식을 가지고 그러한 책들을 찾아갔던 거예요. 광고를 보고 책을 산 게 아니고 명확하게 나에게 필요한 내용들을 리스트업 한 다음에 리스트업된 내용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러한 책들, 목적의식을 가지고 책을 찾았다라는 거. 그렇게 해서 제게 부족했던 것들을 하나씩 지워나가면서 진정 필요한 능력으로 채워갔던 것이죠. 성형외과 의사이자 수많은 사람들의 무의식을 바꾸어놓은 맥스웰 몰치 박사는 인간의 뇌는 미사일 자동 유도 장치 같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말 그대로 유도탄을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움직이는 목표물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끝까지 그 목표 지점으로 향해 가는 그런 유도탄 말이죠. 즉 자신이 목표를 정해주면 뇌는 유도탄과 같이 어떠한 목표물을 설정해서 지속해서 그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행동을 유도하는 그런 시스템이 작동된다라고 표현을 했던 겁니다. 우리 뇌의 그러한 작동 부분을 인지하면서 책을 읽다 보면 책에서 나온 해답을 뇌가 찾아서 우리의 행동 유도 장치를 활성화시켜준다. 그러한 관점으로 책을 읽다 보면 뇌의 유도 장치와 같이 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행동 유도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관점으로 책을 읽다 보면 여러분들에게 정말 딱 필요한 해답들을 뇌가 알아서 찾아줄 겁니다. 두 번째, 책을 비판적으로 읽어라. 여러분들이 어떠한 책을 읽다 보면 여러분들의 가치관, 여러분들의 행동 양식, 여러분들의 사고방식과는 다른 내용들을 접하게 되는 경우들도 많을 텐데요. 이때 무비판적으로 저자의 생각을 무조건 흡수하는 경우들도 있을 것이고요. 혹은 절대 비판적인 생각으로 저자의 생각을 싸그리 무시하면서 기존의 자신의 생각만을 강화하는 경우들도 있을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가 이 후자를 택하게 될 텐데, 차라리 저는 첫 번째, 오히려 저자들의 생각을 무비판적으로 흡수하는 것을 권장드려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사고방식이나 가치 판단, 그리고 행동 양식들이 정말 맞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을 살고 있을 확률이 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껏 고집해왔던 그러한 가치관들을 잠시 내려두고 여러분들이 목표의식을 가지고,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펴봤던 그 저자의 생각을 흡수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저자와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 저자를 만나는 게 쉽지 않죠. 그렇다 보니까 책에 많이 있는 여백 공간을 활용해서 저자의 생각과 내 생각은 어떻게 다른지 적어보는 거예요. 단순히 비판적 사고방식으로 이거 나한테 안 맞아 하면서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안 맞는지,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래서 이 저자의 생각에 대해서 이런 거는 동의하나 이런 거는 이러이러한 이유와 이러이러한 경험 때문에 요거는 받아들이기 힘들다 라는 등의 여러분들의 생각을 명확하게 문서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검증 절차까지 거치게 되는데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행동하면서 그 내용대로 행동하면서 오는 피드백을 바탕으로 검증하는 방법이 있고요. 혹은 인터넷에 검색한다던가
찾아간다던가 아니면 다른 전문가를 찾아간다던가 혹은 멘토를 찾아가서 의견을 구하면서 접점을 계속 맞춰가는 것이죠. 책 하나를 보면서 이러한 검증 과정까지 거친다면 여러분들은 그전에는 가지지 못했던 정말 넓은 시야를 가지게 될 겁니다. 세 번째, 정말 나에게 도움이 되는 도서는 반복해서 읽는다. 와, 드라마, 예능, 영화 같은 거야 반복해서 볼 수 있겠지만 책을 반복해서 본다는 거에 대해서 저항감이 벌써부터 올라오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놀랍게도 부자들은 이 과정을 필수로 여깁니다. 그건 바로 뇌의 삭제 장치 때문인데요. 우리의 뇌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정해져 있지만 우리의 하루는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우리의 뇌가 정보 처리를 하는 그 범위를 넘어서는 만큼 우리에게는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뇌는 자신이 효율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별로 중요하지 않다 싶은 것들은 삭제를 해버려요. 단기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지 않고 없애버리는 거죠. 말 그대로 폴더를 휴지통으로 비워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어제 읽은 책, 오늘 읽은 책, 그 내용들 중에 정말 내 삶을 바꾸는 내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뇌는 효율을 위해서 그걸 버려버렸을 때 어떤 일들이 생길까요? 책은 읽었는데 남는 것은 하나도 없는 지금과 같은 그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뇌한테 우리는 이거를 각인시켜줘야 돼요. 이 정보는 중요한 거다. 이거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거야. 뇌야, 너 이거 까먹으면 안 돼. 내 인생에 적용돼야 돼. 하면서 각인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뭘까요? 바로 반복해서 각인시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책을 보면서 이거 내 삶에 적용돼야겠다 하는 부분들은 가볍게 밑줄을 치면서 먼저 1회독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겠다. 그리고 그 중에서 내 삶에 반드시 적용돼야 되겠다 하는 부분들은 가볍게 밑줄을 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만큼은 정말 씹어 먹어야겠다. 이거는 내 삶에 적용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부분들은 형광펜으로 표시를 해둡니다. 그렇게 해서 1회독이 마치고 나면 이 책을 다시 접했을 때 제가 보는 구간은 가볍게 밑줄을 쳤던 구간과 형광펜을 치면서 살펴봤던 구간이에요. 그렇게 해서 다시 반복을 하게 되면 밑줄 친 것만 봤는데도 책 전체를 본 것과 같은 기억이 되살아나는 거죠. 저의 관점이 변화된 그런 과정에서 처음에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밑줄을 쳤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네 하면서 그 밑줄을 지우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반대로 처음에는 밑줄을 치지 않았는데 그리고 형광펜도 그리지 않았는데 이거 내가 왜 놓쳤지?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다시 표시를 하면서 재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책에 따라서 1개월, 6개월 혹은 1년 이내로 주기적으로 반복하면서 그 부분들을 내 것으로 완벽하게 소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책 한 권을 보는데 실질적으로 20-30분밖에 걸리질 않아요. 그러면서도 제 몸에 체득되는 것, 제 정신에 녹아드는 거는 몇 시간을 걸쳐서 혹은 몇 날 며칠을 보면서 봤던 그런 책들보다 훨씬 더 쉽게 체화되고 소화되고 체득됩니다. 그리고 알게 모르게 제 삶에 그대로 적용되죠. 저는 독서가 취미가 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취미라는 개념이 뭐죠? 힘들게 일하고 그 순간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 조금씩 쉬어가면서 하는 것을 보통 우린 취미라고 부르는데요. 독서라는 것은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지 못했던 실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필요한 내용들 혹은 성공하기 위해서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학교에선 배우지 못했던 내용들이라는 거죠. 그렇게 중요한 내용들을 배우는데 잠시 쉬어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취미처럼 책을 본다?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그렇게 보지 마시고요. 나는 이 책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반드시 내 몸에 체득시켜서 내가 성공하는데 내가 부자가 되는데 반드시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라는 그러한 마인드로 책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빌 게이츠의 독서법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빌 게이츠는 끝내지 못할 책은 애초에 집어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독서 자체도 본인과의 약속으로 삼는 거죠.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내야 하는 습관같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물론 이 과정이 어려울 수 있어요. 특히나 어려운 책을 잡으면 우리는 잡았다가 앞에 몇 번 보고 다음에 봐야지. 그리고 버려둔 책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다른 신간이 계속 나오니까 또 다른 책 잠깐 잡고 조금 보면 이미 다 알 것 같아서 또 처박아 두고 이러한 행위들을 우리는 반복을 하고 있을 텐데요. 빌 게이츠조차 그렇게 힘든 과정들을 이겨낸 것이 책을 찔끔찔끔 보다가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한번 잡은 책은 반드시 완독을 했던 것이 자신의 성공에 있어서 정말 핵심 포인트였다라고 말할 정도로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여러분들 꼭 새기시길 바랄게요. 오늘 말씀드린 부자들의 독서 습관법 어떠셨나요? 아마 여러분들의 해온 독서 습관과 다른 부분들이 많았을 텐데 나도 이제 이렇게 해봐야겠다 그런 포인트를 잡아보셨나요? 저 또한 이 독서법을 깨닫고 나서부터 책을 읽는 게 훨씬 즐거워졌거든요. 그전에는 숙제 같고 그냥 해야 되는 일 같고 책을 봐야 성공한다니까 책을 봐야 될 것 같고 그렇게 억지로 하는 느낌이었다면 이 방법을 알고 나서부터는 정말 설레어요. 이 책을 보고 나면 나한테 또 이런 게 적용돼서 내가 또 성장을 하겠지, 내가 또 더 성공을 하겠지, 이런 설레임을 안고 책을 보게 되고 그렇다 보니까 책을 보는 게 즐겁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책을 보기 전부터 설레이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상당히 중요한 것은 수없이 많은 사업을 하면서 저에게 필연적으로 찾아올 수밖에 없는 위기 상황에서도 신기하게도 책에 나온 내용들이 떠오르면서 그런 위기들을 타파하고 이겨나가고 더 큰 기회로 만들었던 경험들이 수없이 많다는 거죠. 정말 저에게도 책이 없었으면 제 사업을 이렇게 성공시키지 못했을 것이고 중간에 위기가 왔다면 무너져도 진즉에 무너졌을 겁니다. 책이 저를 살린 거죠. 여러분들도
방식으로 독서법을 조금만 바꿔서 여러분들에게 명확하게 적용해서 여러분들이 봤던 그 내용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그대로 체화돼서 한 걸음 더 성공자의 길, 한 걸음 더 부자의 길로 나아가시길 진심으로 바랄게요.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와 댓글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전유빅이었습니다.